이제부터는 시장이 앞으로 조정이든 하락이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리스크가 발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주식 비중이 100%라 그랬다면 이걸 지금 40%로 줄여놓은 상태야. 만약 오늘 800선을 이탈한 움직임이 나왔으면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이 정말 형이 봤을 때는 코스닥이 800선이 기준선이었는데 이 800선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의 싸움이었는데 만약 오늘 800선을 이탈한 움직임이 나왔으면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야. 근데 코스피는 의외로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거든. 근데 코스닥은 많이 떨어졌어. 원래대로라면 코스피도 오늘 떨어졌어야지 정상이지. 근데 왜 코스피는 안 떨어졌느냐?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 바람에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이 오늘 싹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높지.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은 다른 게 빠진다 하더라도 시총이 받쳐주니까 지수가 안 빠진 거란 말이야. 대신 근데 코스닥은 뭐 역시 예견했던 대로 쫙 빠져버린 거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삼성생명 이런 것도 다 삼성 관련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삼성 관련된 주식들 오늘 죄다 올렸으니까 덕분에 우리 주사위 신이 찍으신 삼성생명도, 삼성생명이 지금 몇 프로 수익이야? 꼬리 만들고 밀리긴 했네. 그래서 지금 한 8% 9% 수익권이지. 네, 맞아요. 주사위 예시는 틀리지가 않는 법이지. 어찌됐건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수익은 났으니까. 근데 지수가 빠져서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2차와 3차 분할 매수가를 이미 다 잡아 놔왔고 최대 손실률까지 나오게 되면 얼마까지 나오는지 계산이 끝난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 매수를 하고 계획을 안 잡아 놓게 되면 항상 주식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얼마를 벌을까가 아니야. 얼마를 잃지 않을까야. 잃지만 않는다 그런다면 언제든 시장은 우리한테 기회가 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참 큰 착각을 하는 게 시장에 상승장이 나오잖아.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분할 매수를 잘 안 해. 왜? 내가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내가 원금이 있으면 이거를 지금 1000만 원을 다 사게 되면 어차피 지수가 상승하는 상승장이니까 10%만 올라도 100만 원을 버는 거잖아. 근데 지수가 예를 들어서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0만 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회 분할 매수를 해서 뭐 200, 200, 뭐 6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 그럼 내가 200만 원치 밖에 산 게 안 되잖아. 그쵸. 그럼 10% 올라도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이 나냐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할 매수를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한테 이제 물어볼 때 아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샀는데 쫙 올라가 버리면 얼마 못 샀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발전시키면 되지. 업그레이드를. 분할 매수도 살리면서 기대 수익률도 높이는 방법이 있어. 1차, 2차, 3차 매수에 분할 매수 가격을 높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제 높이냐 그런다면 내가 1000만 원의 원금이 있지. 하락장일 때는 예를 들어서 3번 나눈다 그러면 뭐 200, 200, 600으로 나누고 상승장일 때는 300, 300, 400으로 나누는 거야. 공평하게 333, 333, 333으로 나눠도 상관없고. 이해가지? 그러면 1차 매수의 비중이 커지잖아. 이해가? 네.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에 들어가는 비중 자체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상승장일 때는 좀 높이고 1차에 들어가는 거를, 하락장일 때는 2차와 2차를 좀 내리고 이런 식의 전략으로 유동성 있게 좀 가져가면 된다는 거지. 무슨 분할 매수의 가격을 뭐 3대 3대 4로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4대 4대 2로 가져가도 되고. 조금 유동적으로? 그렇지. 그런 식의 계획을 좀 잘 짜놓는 거지. 그래서 상승장일 때나 하락장일 때나 주식은 결국은 분할 매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상승장일 때 내가 높이는 기대 수익률 이거를 하락장에서도 좀 기대를 하면 안 되긴 하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상승장일 때는 분할 매수 할 필요 뭐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또 반대로 하락장이었지. 분할 매수 할 걸.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요즘 같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오늘도 코스닥이 미친 듯이 아래로 내려꽂고 있는데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져서 시장에 상승 종목이 거의 없어. 형이 말했잖아.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나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형은 뭐 벌써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자. 미국 지수는 의외로 지금 버티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작살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거의 뭐 750까지 떨어졌어. 그래, 미국 지수는 지금 오히려 잘 버티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만 또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야. 미국 증시 따라가든가 아예 커플링으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디커플링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디커블링이요? 디커플링. 디커블링.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오르게 되는 거를 커플이라고 그러고 같이 움직인다. 아, 근데 미국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떨어져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서로 같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라 그래.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뭘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수가 안정화되고 바닥을 잡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주식은 수익을 볼 생각하지 말고, 물론 수익을 봐야 되겠지만 그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잃지 않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지.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돼. 내가 지금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되는 영상을 언제부터 지금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 지금. 그쵸. 쉬어야 할 땐 쉬어야 된다고. 그날 매수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장이 떨어지면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들 그래.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일이야. 주식은 결국에는 수많은 매매 기법이나 차트 분석, 종목 분석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신법이라 그러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학의 기초는 어디서 나왔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나온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뭐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네. 그런 모든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발전을 해서 지금의 경제 이론을 다 만든 거거든. 근데 그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기본적인 가장 원론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돈을 어디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철학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야. 경제의 기본 자체가 어떤 이론에서 나오게 됐냐면, 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경제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야.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이런 경제학의 기초적인 거거든. 그러면 그 경제학 기초의 원론은 뭐가 되었냐면,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불합리한 상황이 오게 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뭉쳐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한다. 아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출발을 한 게 이제 경제학의 시초란 말이야. 사람을 이성적으로 볼 것이냐 비이성적으로 볼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계속 개입을 하잖아. 그건 뭐야, 결국은 집값이 더 오른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예전에 뭐 아담 스미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얘기를 했었어. 보이지 않는 손은 뭐야,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 없이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합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알아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 가격이 너무 높게 된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질 않게 해서 다운이 될 거고, 알아서 저가가 형성이 되면 알아서 사람들이 또 싸다고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시장 수요의 원리가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 결국에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에서 출발한 게 경제학이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야. 첨단 금융기법, 매매기법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지. 근데 왜 손은 매수 버튼을 향해서 덜덜덜덜 떨면서 갈고 있냐. 그거 금단 증상이야. 나야 이게 내 일이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 거지.